자,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오늘 각 지점에서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큰 그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보죠. 기존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주식 60%, 현금 40% 비중으로 설정이 됐습니다. 그리고 동부증권 강릉 지점의 포트폴리오 다시 주식 100%로 주식 비중이 늘었네요. 지금 주식을 꽉 채우는 포트폴리오 공개가 되고 있고요.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는 50대 50, 주식 50, 현금 5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포트폴리오 전략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안동균 차장입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지금 큰 틀은 유지가 됐는데요. 종목들도 변화가 없으신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접근을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벤트들이 아직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계속 상존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현대해상 15%, 아트라스 BX 15%, CTC 바이오까지 15%, 한국전력 15% 이렇게 네 종목을 담고 계시네요. 자, 그러면 오늘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는 겁니까? 네, 일단은 이제 한번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걸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요. 아무래도 22 통화정책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외국인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, 이제 중국 시장과의 디커플링 여부를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.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호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이 단기적으로 강세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강세를 예상하기 때문에 또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. 4분기 어닝 시즌 불확실성, 국제 유가 하락, 그리스 총선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낙폭 과대 업종을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좀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따라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계속 유지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종목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 아트라스 BX입니다. 그동안 박스권의 움직임이 몇 달째 좀 이어졌는데 오늘 양봉을 길게 좀 뽑아내고 있어요. 좀 의미 있는 그런 신호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어떤 시각이신가요? 네, 아무래도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이제 차후에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.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어떤 청설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 능력이 많이 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유가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조금 당분간은 좀 우호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어떤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. 특히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양호하다. 기관이 계속적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. 어제와 오늘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이런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기관의 수급 여부를 계속적으로 좀 관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CTC 바이오 이 종목은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중보 보유가 되고 있는 그 종목인데요. 어제 크게 밀렸다가 지금 한 1.8%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21선 회복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아무래도 지금 이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16,000원 선에서의 계속적인 등락입니다. 어떤 좁은 박스권 17,000원과 15,500원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. 어제 좀 강한 음봉이 출현했습니다. 물론 거래량을 수반했기 때문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만 일단 10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던 16,000원대였던 지지력, 21선 회복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16,000원 선이 완성봉으로 끼어진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종목을 어떤 편입할 것인지를 한번 신중하게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현대해상은 소폭 마이너스권, 그리고 한국전력은 지금 한 1%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. 두 종목에 대한 AS도 부탁드릴게요. 네,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제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. 지수하고 좀 디커플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. 오늘도 지수는 상당히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. 물론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수급 이런 것들이 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.
오늘 지금 일단 외국인들이 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기간이 어느 정도 사줄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큰 크기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아무래도 주가 방어적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편입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그다음 현대해상도 마찬가지입니다.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올 초에 조금 상승을 해준 다음에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편과의 어떤 괴리로 인해서 기술적인 어떤 조정 정도로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21선의 어떤 지지를 받게 된다면 재차 위쪽으로 말씀드린 대로 한 28,000원 정도까지는 좀 중기적으로는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습을 좀 살펴보시고요. 다만 역시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수급은 계속적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한 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계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현금 40%를 유지하고 계시는데요. 특별히 편입 관심주로 보고 계시는 그 종목군들이 있으십니까? 종목군은 4개를 말씀드릴게요. 반도체, 그리고 자동차 부품, 통신, 생활용품인데요. 이 중에서도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업종 가운데서 종목을 좀 선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주말 동안에 이런 4개 업종 가운데서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월요일 날 다시 포트를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원고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삼성역지점 안동규 차장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.